당국 때는 퇴계혁신 칼리지라고 해서 267명을 정시로만 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퇴계혁신 칼리지라는 그 자유전공이 생기는데 그 자유전공은 정시로만 선발을 하고요. 그 다음 단과대별 강형 모집을 실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집 단위별 선발 전형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단과대별 광양 모집이라는 거는 그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 생각해 보시면 우리 지난 시간에 그리고 또 여러 시간을 걸쳐서 유형 1과 유형 2가 있다고 했을 때 유형 1에 해당하는 게 퇴계혁신 칼리지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단과대별 강형 모집이라는 건 유형 2에 해당하잖아요. 그쵸? 유형 2에 해당하기 때문에 모집 단위별 선발 비율이 조금 다르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인문계열 광역은 DKU 인재 서류형으로, 그 다음에 사회광역도 DKU 서류형으로. 근데 SW, 소프트웨어죠. 소프트웨어 융합계열 광역은 이제 소프트웨어 인재로만 뽑죠. 그리고 사회계열 광역은 이 DKU 인재로도 뽑지만 직윤으로도 뽑습니다. 공학계열 광역은 제일 많은데요. 108명인데, 물론 사회계열도 이제 두 개 합치면 111명이지만 108명인데 이 108명을 논술우수를 통해서만 뽑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수능 다군으로, 퇴계혁신 칼리지는 수능 다군으로만 뽑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공 모집 단위 인원 감소가 다르다는 게 뭐냐면, 인문계열 광역의 이 DKU 인재 서류형으로만 뽑기 때문에 DKU 인재에 있는 다른 서류형의 다른 모집 단위, 다른 전공 모집 단위들은 인원이 좀 줄어 있겠지만 사회과학대학이나 뭐 이런 쪽은 그런 게 줄어 있지 않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회과학대학도 공학계열은 이렇게 줄어들어 있지 않겠죠. 사회과학계열도 41명을 뽑으니까. 그래서 전공 모집 단위 인원 감소가 전형별로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나한테 어떤 것들이 제일 유리할까라는 걸 좀 생각을 하셔서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 이제 그 부분을 하나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DKU 인재 서류형이라는 단어가 여기 있어요. 그럼 DKU 인재 서류형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얘기는 DKU 인재 뭐도 있다는 얘기죠. 면접형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DKU 인재는 서류형과 면접형이 평가 요소별 반영 비율이 좀 다릅니다. 잠시만요. 제가 두 개 다르기 때문에 저거를 이제 이 평가 내용, 그러니까 세부 항목의 내용은 동일한데 평가 요소별 반영 비율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유리한 건가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시고 원서를 지원하시는 것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거,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특히 이제 서류형하고 면접형이 있을 때 면접형이라는 전형 자체는 2024학년도에 처음 생겼어요. 그러니까 2023학년도까지는 면접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류형만 있어요. 그러니까 DKU 인재라는 것 자체가 서류형으로만 존재하던 것인데 2024학년도 작년에 처음으로 면접형이라는 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서류형은 학업 역량이 45고 진로 역량이 35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공동체 역량은 똑같이 20%씩 이제 양쪽 다 똑같기 때문에, 반면에 면접형은 반대가 되는 거예요. 학업 역량은 35%고 진로 역량은 45%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자 이제 조금 들어보셨으니까 아시죠? 그러니까 이 통상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서류형과 면접형이라는 것이 저렇게 이 평가 역량이 평가 요소가 서로 다르다는 것은 이 서류형에서 내신이 면접형의 내신보다 좀 더 높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서류형이 학업 역량을 많이 보기 때문에 교과 성적 자체로만 보면 서류형이 조금 더 높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모집 단위여도 면접형이 조금 더 낮게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또 하나 이제 거기서 보실 것은 면접형은 그 50%와 70%가 이렇게 좀 벌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고, 서류형은 50%, 70%가 이렇게 붙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연관지어서 보시면 되게 좋은 차관점으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류형과 면접형이 저렇게 서로 좀 다르다라는 거,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면접형은 3년치 결과를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죠. 왜죠?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2024학년도에 면접형이 처음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작년의 결과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 감안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거다. 핵심은 광역 모집은 수시에서 하고 퇴계혁신 칼리지는 정시에서만 한다. 그런데 그 단과대별로
뽑는 선발하는 전형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학계열 같은 경우는 논술우 숫자로만 뽑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둬서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겁니다. 되셨죠? 덕성여대는 자유전공학부 259명하고 AI 신약학과라고 해서 40명이 신설이 됐습니다. AI 신약학과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항상 뭐라고 적혀 있냐면 약학 자격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 부분을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덕성여대처럼 다른 대학도 그럴 수 있어요. 다른 대학도 그럴 수 있으니까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핵심 역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 역량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학과별 인재상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표현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덕성여대는 이거를 핵심 역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자유전공학부의 핵심 역량입니다. 그래서 기초학습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지식 활용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집단지성 경험이 확장되었는가를 보는 것이 자유전공학부의 대표적인 핵심 역량이다. 그래서 이렇게 종합전형에서, 저런 건 종합전형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거죠. 교과전형이라든지 논술전형이라든지 뭐 수능위주 전형이라든지 그런 데서 사용하지 않지만, 종합전형에서는 대학에 따라서는 저처럼 핵심 역량이나 아니면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재상이나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핵심 역량이라는 것을 덕성인재 1, 2가 있는데, 그 덕성인재 1, 2 모두 핵심 역량이 표현되어 있으니 핵심 역량을 확인한 뒤에 지원을 검토하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점, 그 부분을 생각을 해두실 필요 있어요. 우리 남학생, 아들들을 두고 계신 학부모님들도 잘 들어주세요. 나중에 며느리가 어떨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쫙 들어서 덕성여대, 저때 덕성여대를 나왔으면은 저 친구가 저렇게 해서 대학을 갔구나, 이런 걸 알아두시면 좋잖아요. 네. 자, 원래 덕성여대는 기존의 통합선발, 광역 모집을 실시하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과 단위로 모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광역 단위로 원래 모집을 해왔던 대학이에요. 그래서 전공 모집 단위는 이렇게 유교, 약학과, 유아교육 약학과, 가상현실 융합, 데이터 사이언스, AI 신약학과, 저게 이제 첨단이거든요. 저 첨단 세계학과, 첨단 분야 세계학과하고 약학과, 그 다음 유아교육학과, 여기만 전공 모집 단위를 하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뭘 하는 데냐면 광역 모집을 하는 데입니다. 원래부터 광역 모집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라서, 이 덕성여대가 저런 특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 이 전공 모집 단위들만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전공 모집 단위는 덕성인재 2만 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공 모집 단위는 덕성인재 2에서만 선발을 하고, 유아교육을 제외하고는 다 3배수 모집을 하는 그런 곳이니까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하나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생부 교과전형 모두 각각 2개씩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특이한 구조죠.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을 2개를 운영하거나 학생부 교과전형을 2개를 운영하는 경우는 많은데, 그 둘 다 학생부 종합과 학생부 교과 모두 2개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접 여부에 따라서 덕성인재 2만 면접이 있고 덕성인재 1은 면접이 없어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 2개를 운영할 때 이게 덕성인재 2만 면접이 있고 덕성인재 1은 면접이 없다라는 점, 그걸 하나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학생부 100%는 이 2개 전형이 있고 교과 전형 2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종합 전형하고 교과 전형이 모두 2개씩 운영을 하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면접의 여부를 가지고 1이랑 2가 나뉘어진다라는 설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면접이 있는 게 2입니다. 면접이 있는 게 2다. 그다음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생부 100%하고 고교 추천 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부 100은 비추천 전형이면서 최저가 적용이 되고요. 고교 추천은 추천 전형인데 최저가 미적용돼요.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교과 전형 2가지는 추천, 비추천의 그 기준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추천, 비추천의 기준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최저가 있느냐 없느냐, 요걸 가지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걸 하나 보시면, 자, 아까 제가 이게
계열 모집, 그러니까 광역 모집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융합대학이라고 해서 인문사회 부분을 뽑는 글로벌 융합대학이 있습니다. 글로벌 융합대학의 50%, 70% 것을 비교해 보면 위에 있는 것이 좀 높고 밑에 있는 것이 낮게 형성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죠. 자, 그럼 우리 한번 맞춰봅시다. 어떤 게 학생부 100%고 어떤 게 고교 추천일까요? 자, 위에 게 학생부 100일까요? 고교 추천일까요? 학생부 100은 비추천 전형인데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되고요. 고교 추천은 추천 전형인데 수능 최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위에 지금 빨간 포인터 있는 이곳이 뭘까요? 이게 이 학생부 100일까요? 고교 추천일까요? 우리 이 카페인 중독 솔방울님 고교 추천, 왕 느낌표님도 고교 추천, 고교 추천. 조혜진님은 학생부 100이라고 하셨고, 자, 고교 추천이라고 말씀들을 하신 이유는 최저가 미적용되니까, 그쵸? 네, 최저가 미적용되니까 위에 거가 높고 밑에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제 그렇게 본다. 이렇게 밑에 거는 이제 최저가 적용되니까 좀 떨어진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100% 교과 전형이니까. 근데 이걸 까보면 위에 게 100입니다. 학생부 100입니다. 밑에 게 고교 추천. 그럼 이거는 통상적인가요? 통상적이지 않나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은 통상적이냐, 통상적이지 않냐라고 봤을 때는, 통상적이지 않죠. 이게 왜 그렇지? 왜 이게 다르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통상적이지 않아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이게 원래는 통상적으로는 위에 게 고교 추천이고 밑에 게 학생부 100이었는 게 맞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잖아요. 왜 그런가? 여기는 상위 3과목에 상위 4개 과목만 반영을 해요. 근데 여기는 상위 3과목의 전 과목을 반영해요. 그러니까 이게 반영의 어떤 차이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전 과목을 반영하지만 저쪽에 있는 우리 이 학생부 100 전형은 4개 과목만 반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내신이 뭐해지게 돼요? 좋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반영 과목의 차이에 의해서, 재밌죠? 반영 과목의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이 결만 딱 보고, 저희가 더 높네. 그래서 저 높은 쪽을 피해서 낮은 쪽으로 써야지 하고 낮은 쪽으로 딱 가면, 그게 적합하지 않다. 그게 이제 나중에 후회를 남게 되는 원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반영 과목에 따라서 저런 측면이 나타난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